여러분의 반려견이 매일 하는 행동인데 아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쁘거나 정신이 없거나 방을 막 나가려고 할 때 반려견이 주로 보여주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그냥 웃어 넘깁니다.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고요.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다시는 반려견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K9 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반려견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해독해드리는 곳이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강아지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녀석들은 여러분에게 말 거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려견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몸과 눈 앞발, 심지어 코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문제는 강아지들이 소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쳐보겠습니다. 반려견이 가장 흔하게 보여주는 10가지 행동과 그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을 더 훌륭한 보호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 내 앞에서 기지개 켜기. 수백 번은 보셨을 겁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주방에 서 있을 때 반려견이 다가와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길고 과장되게 기지개를 떱니다. 앞발은 앞으로 쭉 뻗고 가슴은 낮추고 엉덩이는 위로 치켜들죠. 아마 귀엽네, 방금 일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지개는 완벽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가슴을 낮추고 엉덩이를 드는 이 특정한 자세는 플레이바우, 즉 놀이 인사라고 불립니다. 반려견 행동학에서 가장 잘 입증된 소통 신호 중 하나죠. 강아지들은 다른 개나 사람과 소통할 때 이 자세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학자들도 깊이 연구해온 행동입니다.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나랑 놀아요. 반려견은 자신이 가진 가장 명확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지개의 종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긴장을 푼 채 천천히 기지개를 켠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아주 안전해요 라고 온몸으로 알리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경계를 풉니다. 부드럽고 느긋한 전신 기지개는 보호자 곁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저 편안한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내겐 가장 평화로운 곳이에요. 세 번째 기지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고 짖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가움의 표시로 온몸을 쭉 펴면서 기지개를 댑니다. 마치 흥분해서 자신의 몸을 더 크게 부풀리려는 것처럼 말이죠.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두 팔을 활짝 벌려 환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없으니 가진 모든 근육을 늘려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지개를 켜는 타이밍과 강아지의 표정에 주목해 보세요. 메시지는 달라지지만 의도는 항상 같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쳐다보기.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다가 보기도 전에 먼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조용하고 꾸준한 시선 말이죠. 뒤를 돌아보면 반려견이 여러분을 그저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솔직히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반려견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여러분과 오랫동안 눈을 맞출 때 사람과 강아지의 뇌에서는 모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보호자가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때 두 사람 모두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엄마와 갓난아기 사이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유대감 호르몬이죠. 반려견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맞출 때마다 신경화학적 수준에서 여러분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교차 종간 옥시토신 피드백 루프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이런 방식으로 호르몬을 주고받는 인간 외의 동물은 개가 유일합니다. 편안한 상태의 강아지가 조용히 쳐다보는 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당신만 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눈빛에도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훨씬 다른 에너지를 띠고 있죠. 밥 먹기 직전이나 여러분이 목줄을 집어들었을 때, 혹은 흥미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들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시선은 아주 집중되어 있고 기민하며 뚜렷합니다. 일종의 요구사항인 셈이죠. 반려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온 신경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를 지시적 응시라고 부릅니다. 강아지의 시선이 여러분과 원하는 물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아주 의도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쳐다볼 때마다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이 행동이 굳어져서 결국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규칙에 따라 반응해 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과 규칙을 정해서 소통은 되지만 최종 결정은 보호자가 한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알려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보호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기 쉬운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세 번째 행동은 거의 모든 강아지가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틀리게 해석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의도적으로 어딘가로 안내하기. 반려견이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다가 몇 걸음 걷고 다시 뒤돌아 여러분을 봅니다. 낑낑대거나 여러분을 툭툭 치기도 하죠. 분명히 특정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녀석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안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강아지가 보여주는 가장 고차원적인 의도적 의사소통 중 하나죠. 반려견은 머릿속에 집안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밥이 있는지, 목줄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물그릇은 어디 있는지,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지도 안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몸을 사용해 자신이 필요한 것과 말로 할 수 없는 답답함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겁니다. 밥그릇으로 데려간다면 밥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관문으로 데려간다면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뜻이죠. 바닥의 특정 장소로 데려간다면 자기가 실수해놓고 민망한 무언가를 보여주려거나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한 무언가, 혹은 제자리에 없어서 신경 쓰이는 물건을 보여주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부다페스트의 패밀리 독 프로젝트 연구원들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사람이 반응할 때까지 문제의 장소로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끈질기게 노력하며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전략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반려견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역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녀석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 그건 그냥 칭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찾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음번에 반려견이 어딘가로 여러분을 데려가려 한다면 꾹 따라가 보세요. 도착지에는 녀석이 남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기. 반려견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총총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공이 될 수도 있고 인형, 양말, 가끔은 정말 뜬금없는 물건일 수도 있죠. 그걸 여러분 발밑에 툭 떨어뜨리고는 여러분을 빤히 쳐다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흔한 해석이 정답입니다. 같이 놀고 싶다는 거죠. 장난감을 내려놓는 건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초대장입니다. 강아지 놀이 행동 연구에 따르면 다른 대상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강아지가 놀이를 시작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이며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이 행동을 더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과 물건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거 하고 놀 건데 세상에서 당신이랑 제일 같이 놀고 싶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놓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물건을 가져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짝 뽐내듯 걷고 떨어뜨리기 전에 짖기도 하죠. 이건 자랑하는 겁니다. 보호자를 믿음직한 리더로 여기는 강아지는 자신이 잡은 사냥감이나 물건을 일종의 보고 형태로 가져옵니다. 사냥개가 사냥꾼에게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본능과 똑같죠. 나 이거 잡았어. 당신한테 칭찬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강아지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 어딜 가든 물고 다니고 절대 뺏기기 싫어하는 애착 장난감을 가져와서 그냥 여러분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놀자고 조르는 것도 아닙니다. 강아지들의 사회적 행동에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자원을 다른 존재와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강아지가 아무런 속내 없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왔다면 말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다섯 번째, 앞발로 툭툭 치기. 다리를 부드럽게 툭툭 치거나 팔을 앞발로 계속 건드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반려견은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다가와서 건드립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가장 감정이 듬뿍 담긴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거의 항상 교감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밥을 달라는 것도 나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봐달라는 뜻이죠. 강아지 행동 연구자들은 이를 관심 유도 접촉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이 행동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앞발을 이용해 다시 나 좀 봐줘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앞발로 쳤을 때 여러분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있다면 강아지는 그걸 기억합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의 행동이 가져오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효과가 있었던 행동은 반복하기 마련이죠. 앞발로 쳤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온기를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쓸 겁니다. 이건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의사소통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음식을 준비하거나 간식 시간이 다가올 때 앞발로 친다면 이건 요구사항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이때는 좀 더 집요하고 리듬감 있게 툭툭 치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강아지 신체 구조상 이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가장 흡사한 행동입니다. 원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을 쳐다보며 그것을 향해 발을 뻗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앞발치기 버전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큰 소리 때문에 놀랐거나 낯선 상황에 처했거나 집안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때 내미는 앞발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앞발치기는 훨씬 부드럽고 느리며 가끔은 여러분의 다리에 몸을 기대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챘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녀석에게 손을 얹어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일곱 번째 행동은 거의 모든 보호자들이 귀찮은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여섯 번째, 보호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앉기.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며 대화에 집중하느라 강아지에게는 신경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반려견이 다가와 두 사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두 사람을 올려다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말이죠. 흔히들 질투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질투를 느끼지는 않지만 주 애착 대상에게 아주 강한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다른 사람에게 쏠리면 반려견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 한가운데로 자신의 물리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2014년 플로스 원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강아지의 질투와 비슷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다른 대상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일 때 강아지가 보호자와 다른 사람 사이를 파고들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근본적으로 유대감을 확인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포함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정하게 대화에 끼워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어주거나 가볍게 눈을 맞춰주거나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면 강아지는 보통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녀석에게 필요했던 건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나도 여전히 당신의 강아지라는 확인 말이죠. 이 행동에는 알아둘 만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공간의 감정적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합니다. 대화가 팽팽해지거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방 안의 공기가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어떤 강아지들은 일종의 중재자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듭니다. 오가는 말을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긴장된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녀석 나름대로 상황을 돕고 싶어 하는 거죠. 7번째, 코로 툭툭 밀기. 앞발로 치는 게 예의 바른 노크라면 코로 미는 건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더 시급하고 신체적이며 무시하기 어렵죠. 여기에는 아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후각 수용체가 약 600만 개인 것에 비해 강아지의 코에는 무려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코는 강아지에게 가장 예민하고 발달된 감각기관입니다. 반려견이 코를 사용해 여러분과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다는 건 그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당신이 못 알아챘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다른 모든 신호가 무시되었을 때입니다. 쳐다봐도 모르고 앞발로 쳐도 대답이 없으니 코로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고 직접적인 신체적 표현으로 나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간식이나 밥그릇, 가방 등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을 코로 민다면 그건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는 요구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가장 정밀하게 가리킬 수 있는 도구로 콕 집어 보여주는 겁니다. 강아지 소통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건을 향해 코를 쓰는 제스처가 강아지들이 사람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세 번째 버전의 코 밀기입니다. 천둥번개가 치거나 동물병원에 다녀오거나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등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은 후 반려견이 다가와 코를 여러분에게 가만히 댈 때가 있습니다. 미는 것도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접촉을 통한 자기 위안입니다. 무언가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내 곁에 든든하게 존재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럴 땐 그저 조용히 손을 얹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양쪽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8번째, 말할 때 고개 갸우뚱하기. 반려견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산책할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저 익숙한 단어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강아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한쪽 귀를 쫑긋 세운 채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어떤 생명체가 하는 행동 중에서도 가장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모습이지만 이건 그저 귀여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에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이유입니다. 강아지들은 귓바퀴라고 불리는 움직일 수 있는 바깥 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임으로써 양쪽 귀의 위치를 조절해 소리를 더 잘 잡아내고 파악할 수 있죠. 흥미롭거나 낯선 소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청각 장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반응이 아닙니다. 더 잘 듣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이유입니다. 강아지가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볼 때 자신의 튀어나온 주둥이 때문에 시야의 아랫부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면 시야를 가리던 것이 옆으로 비켜나면서
여러분의 눈과 입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둥이가 긴 강아지들이 얼굴이 납작한 견종들보다 고개를 기울이는 횟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행동이 사람의 표정을 더 잘 읽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는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여러분의 표정을 더 잘 보기 위해 각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적화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눈과 귀를 동시에 맞추는 겁니다. 이건 결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강아지가 여러분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개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사물 이름을 아는 강아지들이 그 단어들을 들었을 때 더 지속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건 나 그 단어 알아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강아지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번째 행동은 반려견이 매일 하는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미처 궁금해하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9번째 방마다 졸졸 따라다니기.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나타나죠. 화장실 문을 닫으면 문 밑으로 4개의 발이 보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단 1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과학적 용어로는 과잉 애착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호자를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행동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주 강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개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움직임 행동 일상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주 보호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반려견의 무리입니다. 무리가 이동하면 개체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과거에 환경이 자주 바뀌었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일부 강아지들에게 따라다니는 행동은 진심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시야에서 여러분이 사라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알람이 울립니다. 어디 갔지 다시 돌아올까? 나 혼자 괜찮을까? 이런 강아지들은 관심을 끌려고 칭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 곁에 머물며 스스로 진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녀석들에겐 약인 셈이죠. 또 다른 강아지들에게 따라다니는 행동은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가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학습한 거죠. 목줄이 짠 하고 나타나고 밥이 나오고 문이 열리니까요. 일어난다는 건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고 반려견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강아지는 여러분의 행동에 아주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곧 자신의 세상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이유는 앞서 말한 두 가지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반려견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집도 아니고 푹신한 방석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강아지의 애착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강아지가 보호자와 형성하는 애착 관계가 갓난아기가 부모와 형성하는 애착 관계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녀석들의 안전지대도 이동합니다. 따라다니는 건 귀찮게 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움직임으로 표현된 것 뿐입니다. 10번째 손이나 얼굴 핥기. 드디어 마지막 행동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반려견의 행동 중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가장 단순한 애정 표현. 바로 여러분을 핥는 행동입니다. 핥는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미개는 체온 유지 자극 유대감 형성을 위해
새끼들을 끊임없이 핥아줍니다. 새끼들은 자라면서 이 행동을 되돌려줍니다. 어른 개들의 입을 핥으며 인사를 하고 친밀감의 신호를 보내죠. 반려견이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을 핥을 때 이 오래된 본능의 회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이것이 녀석들이 가족을 향해 사랑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사실입니다. 유대감을 맺은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강아지에게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핥는 것은 강아지들이 하는 가장 밀접한 접촉 행동 중 하나죠. 반려견이 여러분을 핥을 때 녀석의 뇌는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주 가까운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녀석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강아지의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뢰입니다. 개들의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핥는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보내는 복종과 유대감의 신호이거나 긴장을 풀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핥는 강아지는 그저 애정 표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협적인 존재도 낯선 사람도 아닌 여러분을 완벽한 가족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척 실용적인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강아지의 혀에는 화학 수용체가 있어서 마치 우리가 상세한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뭘 만졌어요? 뭐 먹었어요? 다른 동물 만지고 왔어요? 단 한 번 핥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죠. 단순히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핥는 행동이 강박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멈추기 힘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스트레스나 불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가끔씩 핥는 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멈추지 않고 핥는 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강아지의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둔다면 반려견이 그저 스킨십을 원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지개를 켜며 인사를 건네고 놀자고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가만히 바라봅니다.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녀석들의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모든 걸 알기 위해 개들의 언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심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기지개, 빤히 쳐다보기, 코로 밀기, 갸우뚱하기, 앞발치기, 핥기 같은 행동들은 그냥 우연한 버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언어를 읽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반려견이 이런 행동 중 하나를 한다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녀석을 바라봐 주세요. 녀석의 너머나 주변이 아니라 녀석의 두 눈을 똑바로 말이죠.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강아지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그 짜릿한 인식의 순간, 우리의 소통이 드디어 통했다는 그 조용한 확인의 순간이 녀석들에겐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1초 안에 여러분과 반려견의 모든 관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의 말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강아지의 마음으로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반려견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K9 마인드를 구독해 주세요. 매주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드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중 어떤 행동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